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팔품사의 마지막 시간, 팔품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배울 것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한정사가 무엇인가, 왜 따로 분류하는가, 관사, 한정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사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볼 거고, 앞으로 배울 것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정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사, determiner, 한할 한, 국한하다, 무한 할 때 하는 그런 한입니다. 그리고 정할 정,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determine까지 하면 밝히다, 결정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사는 명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명확히 하는가? 첫 번째로 명사의 특정성을 명확히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Give me a banana. 바나나 하나 줘봐. 여기선 한정사로 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바나나 하나를 주라는 겁니다. 거기 눈앞에 있는 바나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보실게요. 이 문장은 Give me the banana. 그 바나나 줘봐. 그 바나나 좀 줘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바나나입니다. 또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Give me a banana. 그래서 바나나 줘가지고 봤을 때 막 썩어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 바나나 썩었다. 그럴 때 the banana 이런 식으로 언급을 또 할 때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saw a cat. 우리는 고양이를 봤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봤어요. 막 길 가다가 고양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집 앞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 있겠죠. A cat. 여기선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고양이입니다. 특정한 고양이, 특정한 개체가 아니라는 점을 한정사가 여기서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I fed the cat. 나는 먹이를 줬어요. 그 고양이한테. 그래서 고양이 밥 줬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그 특정한 그 고양이한테 밥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언급되었던 걸 수도 있어요. 고양이를 봤어. 그리고 그 고양이한테 밥을 줬어.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이랑 연결돼서 언급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정사는 명사를 명확히 해줍니다. 한정사가 명확성을 주는 또 다른 점. 한정사는 명사의 수량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are many cats. 많은 고양이들이 거기에 있어요. There are two cats. 거기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많다, 고양이가 두 마리만 있다. 이런 식으로 수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사는 명사가 누구에게 소유된 것인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This is my cat. 얘는 제 고양이에요. This is Jane's pencil. 이건 제인의 연필이에요. 이렇게 소유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것 말고도 한정사가 더 명확히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정사를 왜 따로 분류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만 해당을 한다고 다들 가르칩니다. 네, 그게 딱 8개가 되죠. 보통 교육과정에서는 한정사를 형용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냥 팔품사 배울 때 지금 배우고 있는 방금 배운 한정사는 형용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였죠. 이것도 아까처럼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약간 다른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꾸며준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배울 땐 형용사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서 팔품사를 배운 이유는 어디까지나 단어를 어떻게 외울지, 분류할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전 사전을 봤을 때 따로 한정사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품사 끝났고 여기 한정사를 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자, 그래서 왜 따로 분류하는가? 한정사와 형용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I want a red car. 빨간 차를 갖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어요. 여기선 요게 한정사, red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정사가 형용사라면 형용사를 대체할 수 있다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야겠죠.
하지만 I want red a car. 뭐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면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말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the car is red. 그 차는 빨갛다. 말이 되죠. 하지만 the car is A.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대체할 수 없다. 형용사 자리에 올 수가 없다. 형용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한정사 배우는 김에 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매우 많이 등장하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사는 한정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더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자음과 모음 배울 때도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어를 쓸지 언을 쓸지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관사는 단어 앞에 매우 자주 붙는데요. 붙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관사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너 밥을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하지만 밥을 먹었어? 라고 말해도 이해는 다 합니다. 틀려도 말은 통해요. 관사를 배우는 건 그런 느낌입니다. 꼭 굳이 100% 맞아야 할 필요성은 그렇게 없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규칙을 다 외우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영어 컨텐츠로 최대한 익숙해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는데 익숙해져서 영어 사용자의 말하는 방식에 이해가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일단 규칙을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 전체, 일반적인 개념을 말할 때입니다. 그럴 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cats are cute. 고양이는 귀엽다. 여기서는 고양이라는 동물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the cats in my house are cute.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귀엽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고양이들을 the를 통해 이 관사를 붙여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말할 땐 이런 식으로 관사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까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milk is good for you. 우유는 건강에 좋아. 근데 보통 우유에 대해 말할 땐 우유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긴 합니다.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은 a glass of milk 이런 식으로 단위를 써서 말하죠. 우유 한 잔, 우유 두 잔. 빵 같은 것도 a loaf of bread, 빵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단위를 써서 씁니다. 하지만 여기선 셀 수 없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시를 보자면 I love music. 난 음악을 정말 좋아해. 여기도 음악이라는 건 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사 없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특정한 것이면 더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혹시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거기서 끝에 나오는 노래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a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aved. 이러는데 여기서 It is the music. 여기선 더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특정한 음악이다. 이거는 다신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상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뭐 그런 추상적인 명사. 그래서 happiness matters. 행복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행복,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죠. 예. 그리고 또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도 사랑,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happiness we sh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 이런 식으로 말할 땐 또 관사 the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룰은 다른 한정사가 이미 있으면 관사를 안 쓴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관사가 한정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few people know this. few,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여기서 다른 한정사, 관사는 아니지만 언더는 아니죠. 하지만 다른 한정사가 여기 people이란 명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포츠 같은 활동 이름에는 안 쓰는 룰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o play basketball. 농구하러 가자. 여기 너가 붙지 않았죠? 그리고 She likes to play tennis. 그애는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기는 더를 붙이는 룰이 또 있습니다. The piano, the violin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목 이름도 언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He likes math. 그애는 수학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과목 이름에 관사가 붙지 않았고 I'm learning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언어 이름 앞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이면 거의 붙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식사 이름도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Did you have breakfast? 아침 식사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 전부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정한 식사면 더를 앞에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먹은 저녁 The dinner we had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더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나왔듯이 이름 같은 고유명사 그 물질이든 그 사람이든 한테 고유하게 있는 그런 이름 같은 고유명사 그런 것들은 언어든 사람이든 나라 이름이든 장소든 과목이든 등등등등 이름 앞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관사를. 그래서 I met John yesterday. 나는 만났어요. 존을 어제. 예. 그리고 캐나다, Japan, 일본 이런 식으로 이름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나라 이름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룰에 좀 예외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US 보통 미국에서는 the US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USA보다는. 참고로 the US는 연합된 주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름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미국이라는. 하지만 여기에 명사가 있죠. 주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된 주들이라고 특정한 국가로 지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the United States 이런 식으로 더가 관사가 붙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the United Kingdom 왕국이 연합된 거니까 the United Kingdom. 네, 그리고 약간 필리핀,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필리핀은 섬이 많죠. 그래서 the Philippines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the Sahara 사하라 사막이니까 the Sahara Desert 이기 때문에 the Sahara라고 보통 부르고 요단 강도 요단 강이니까 the Jordan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대다수의 유럽 나라들의 언어에서 관사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밈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엄청 관사가 많지만 영어는 더 하나뿐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천 쪽으로 좀 더 파고들면서 관사 붙이는 거 그런 거랑 대소문자랑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Jesus Christ. 이름이니까 당연히 대문자겠죠? 그리고 God, 하나님. 근데 이렇게 그냥 소문자로 하면 그냥 아무 신이나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방신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이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밈이 있었습니다. When your phone autocorrects God to God. 핸드폰에서 God을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돌렸을 때 신성 모독이다. blasphemy. 예. 그리고 또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이것도 Spirit, 영. 이 단어가 명사로 따로 있기 때문에 the Holy Spirit 이렇게 관사가 붙어서 이렇게 고유명사로 만들어지고 있죠. Holy Spirit 또는 Holy Ghost. 네, 이건 NIV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the Holy Trinity. 이것도 삼위일체. 이것도 따로 명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가 붙었죠. The Bible. 이것도 대문자로 안 쓰고 그냥 약간 성서, 경전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the Bible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the Lord, 주님. 그냥 소문자로 하거나 대문자로 하든 그냥 Lord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약간 옛날 사람들이 주인님 부르는 그런 걸로 쓰이지만 유일하신 분이니까 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칭호로 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이런 식으로 주님 부르고 the Lord 이런 식으로 다 대문자로 쓰이는 게 저는 강조하는 건 줄로만 알았는데 야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인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명사들을 대문자로 해줍니다. 그래서 we trust in his mercy.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울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대충 알 수 있었던 영어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같은 한정사가 잘 붙는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차이점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단수, 복수. 그런 거를 되게 신경을 쓴다. 한국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성별을 상관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영어는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 단어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는 조사란 친구 덕분에 유연하죠. 이 고양이처럼. 은는 이가 을을 뭐뭐에게 이런 것들이 전부 조사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나는 너를. 전부 문법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말은 됩니다. 영어는 정해진 순서를 어기면 아예 말이 안 되거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배우면 어떤 긴 문장이든 쉽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관사는 외우기보단 영어 컨텐츠로 완전히 이해하는 걸 추천하는 의미에서 숙제는 공지했던 대로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